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드디어 그 배달민족의 근간이었던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남았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그 신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고조선 유민이 한강 이남으로 대거 이거를 해와서 거기에 살고 있던 선주민하고 합류해서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하게 됐죠. 그러니까 고조선 유민과 거기 살던 선주민이 합쳐져 가지고 한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마한, 진한, 변한해서 삼한이고, 그 삼한에서 신라, 백제, 가야가 건국이 됐죠. 그런 한민족이 1차 재편이 일어납니다. 신라가 가야, 백제를 흡수 통일했고,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주민을 통합을 했고, 고구려 유민이 대거 그 대동강을 건너서 기부를 해옴으로 해서 한민족의 1차 재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당나라가 야욕을 드러내는데, 원래 당나라 태종은 신라 무열왕한테 그 평양 이남 땅은 신라한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정권을 잡은 척천무후가 이 당태종이 했던 약속을 무시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한반도 정체를 그 식민지로 삼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한 백제를 복원해서 신라하고 똑같이, 백제는 웅진도독부, 신라는 기림도독부, 이렇게 똑같이 동격 대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구려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 백제 문제를 제대로 원활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력을 집중해야 되고, 또 백제 문제를 가지고 신라를 너무 압력을 넣으면은 신라가 그 고구려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안 나설 거고 하니까 좀 이제 무마를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 부흥군을 소강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백제 왕자 부여융을 그 웅진 도독으로 파견을 해서 신라 백제를 나란히 세워놓고 이제 충성맹세를 강요를 했어요. 삼국사기 문무왕 5년 665년, 백제가 660년에 망했고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으니까 665년은 그 중간쯤이죠. 가을 8월에 임금이 칙사유인원과, 여기서 임금은 문무왕을 말하는 거죠. 웅진도독부 도독 부여융과 나란히 서서, 이 부여융은 백제의 왕자예요. 웅진에 있는 취리산에서 맹약을 맺었다. 이걸 이제 역사에서는 취리산 맹약 이렇게 부르는데, 멸망한 백제를 되살린 거예요. 신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직 고구려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도 바로 대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승전국 왕하고 패전국 왕자를 동격으로 대우를 한다는 게 이게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는 상대방 영토를 당나라가 지가 정해주면서, 요거는 백제 영토, 요거는 신라 영토 이렇게 정해주면서 서로 침략하지 말아라고 강요를 하고, 당나라에 대해서 신하로서 충성을 하라고 맹세를 요구하는 거죠. 각기 지난날 묵은 감정을 풀어버리고 우호를 맺어 화친하여 천자의 명을 받들어 각자 영원히 당나라의 번국으로서 복종해야 할 것이다.
황제의 말씀을 공손히 받들어 감히 어기는 일을 없도록 할 것이며 맹세를 한 뒤에는 반드시 모두 함께 지조를 지켜야 하리라. 만약 맹세를 어기고 뜻을 달리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변경을 침범한다면 밝으신 신명께서 살펴보시고 온갖 재앙을 내리셔서 자손을 기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직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며 제사가 끊어지고 남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맹약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신라 백제는 같은 동격이에요. 그래 형제국이에요. 물론 이제 신라는 성전국이고 백제는 패전국이니까 신라가 형이고 백제가 동생이겠죠.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한테 형님 소리 들으려고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라 백제는 당나라가 정해주는 이 국경을 침범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도독부를 내세워서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 된다면은 신라 입장에서는 피 흘리면서 싸운 결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유인계는 우리 사신과 백제, 탐라, 외 등 네 나라 사신을 인솔하고 백길로 서쪽으로 돌아가서 태산에 올리는 제사에 참석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외 탐라까지 다 데리고 가서 이제 태산에 제사를 올리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탐나나 저 외도 다 번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당나라의 야육이 문제예요. 척천무가 그 당태종이 했던 약속을 무시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 백제, 탐나 외까지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만약 이 프로젝트를 성공한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당나라로서는 동쪽 방향을 향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왜 넘어서면 태평양 아무도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이제 멸망한 백제를 웅진도독부로 부활을 시키고 계림도독부와 웅진도독부를 행제로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뭐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당 전쟁은 당나라가 한반도를 경략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신라가 반발한 거죠. 거기에다가 망해버린 고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고구려 부흥군들이 합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당나라한테 반발하는 신라와 망해버린 고구려를 다시 세우겠다는 고구려 부흥군이 방향이 같은 거예요. 당나라하고 싸우게 되는 그 방향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이 하다 일어서니까 당나라가 결국은 만주와 한반도를 경략하는 정책을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물러난 그 자리에 발해가 건국이 되게 되고 신라가 승리함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한민족이 배달민족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신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그 나당 전쟁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나당 전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문무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서린기가 신라로 침략해 들어오면서 나가 왜 신라를 침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당위성을 그 편지에서 설파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문무왕이
답장을 보냈어요. 서린귀한테다가 내가 왜 당나라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전쟁이 왜 불가피한가 하는 거를 그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서린귀와 문무왕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나당 전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서린귀와 문무왕의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